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는 한 시트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정리를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보시다시피 뭐 그래프라던가 뭔가 화려한 색감이 많이 들어간 그런 것들은 잘 없고요. 저는 딱 필요한 부분만 놓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가계부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고정지출 부분인데요. 고정지출 부분에 보시면 확대를 좀 할게요. 자, 고정지출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한 달에 어디로 돈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지를 나타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러한 금액은 실제를 반영한 것은 아니고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보험비가 있겠죠.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그래서 남편 30, 아내 25 정도로 잡았고, 이거는 충분히 크게 잡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휴대폰비가 있을 거예요. 휴대폰비는 진짜 저희 가정에 휴대폰비를 적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알뜰폰을 이용해서 25,000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비 안에 구독료, 예를 들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이런 구독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6만원, 인터넷비로 11,500원, 노조비로 만원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데 자잘해서 금액이 휴대폰비라고 하는 그 항목에 그냥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가족비로는 15만원, 20만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항목도 실제를 반영한 거긴 한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잡아놨냐 하면 곧 있으면 저희 엄마가 환갑이에요. 그래서 그냥 벼락치기로 20만원씩 늘려서 모으고 있고요. 남편 같은 경우에도 아버님이 칠순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15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가족비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변동이 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가정에 맞게 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돈 같은 경우에는 각각 4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 용돈은 순수하게 본인이 놀 수 있는 돈, 친구들이랑 밥 사 먹을 수 있는 돈, 술 사 먹을 수 있는 돈. 그 다음으로 회사 식비인데요. 회사에 밥이 나오기 때문에 적지 않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 밥값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 원리금 상환 부분에 110만원 정도를 아내가 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고정지출 부분을 이렇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각각의 가정에 맞게 고정지출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합계금액을 내셔보면 이렇게 93만원, 2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예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쓰셔야 될 부분은 월별 자산 증감액인데요. 이것도 예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샀다고 쳤을 때 거기에 대한 부채가 4억 정도라고 했을 때를 잡아봤고요. 4억 정도 부채에 월 고정적으로 원리금 상환이라는 것은 원금도 어느 정도 상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원금 부분을 40만원 월 고정 납입비로 넣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4억에서 한 달이 지나면 나의 그 원금은 40만원이 깎여 있는 3억 9,96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도 40만원이 깎이도록, 그 다음도 40만원이 깎이도록 이렇게 해서 월 고정 납입 부분을 차감을 하는 방식으로 적어놨고요. 그 다음으로 자동차 부분인데요. 자동차는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사실 자동차는 산 순간부터 계속 감가상각이 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 10만 원씩 잡아서 4천만 원에서 3,990만 원, 3,980만 원 이렇게 월별로 10만 원씩 차감이 되는 형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150만 원짜리 적금을 하고 있고 아내가 150만 원짜리 적금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적었고요. 그래서 월별로 150만 원씩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게 동등하게 늘어나게 예시를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청약 부분이 있는데요. 남편 아내 각각 한 달에 2만 원씩
주택 청약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적어봤고요. 이 부분도 월별로 2만 원씩 이렇게 점점 상승하도록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주식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이제 저희는 남편이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의 부분이 생활비에 남아서 남편한테 주었을 때 공용 주식 통장에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다는 가정하에 넣었고요. 이 부분은 사실 한 달에 얼마가 남을지도 모르고 어떤 달에 보너스를 받을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 고정 납입은 적지 않았고, 이건 매달 적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ISA 계좌로 사실 요거는 연금저축펀드로 3년에 한 번씩 옮길 생각인데, ISA 계좌를 한 달에 30만 원씩 월 고정 납입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150만 원이 180만 원이 되고 210만 원이 되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방식으로 적어줬고요. ISA 계좌는 3년 동안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서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저는 3년을 가지고 있다가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파킹통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가 조금 남는 부분이 있다거나 조금 절약을 한 부분에 파킹 통장으로 돈을 이동시켜서 주차를 해 놓는다고 하죠. 돈을 어딘가에 주차해 놓고 매일매일 이자를 받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연금, 아래는 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요. 다 어디까지나 예시예요. 그래서 유동자산으로 보시면 지금 이 셀을 보시면 아파트, 자동차, 부채, 남편 적금, 아내 적금, 주택청약, 주식, ISA, 파킹 통장까지 싹 다 묶었을 때 거기서 자동차 부분만 뺀 게 유동자산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수식을 걸어놨고요.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6억 7,250이 유동자산이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 총 자산 부분은 연금까지 모두 포함한 이 모든 금액을 더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표를 먼저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준비는 다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지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수입입니다. 뭐 고정적으로 월급쟁이이신 분들은 월급을 받으실 거고, 뭐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은 정산을 해서 수입이 되잖아요. 그 내역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남편 월급, 남편 월급이라고 해서 뭐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할게요. 그 다음 아내 월급 해서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한 달 수입원 1000만 원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실 부분은 목표액을 적으시는 건데요. 목표 대비 지출을 볼 거예요. 이 표에서는. 그래서 한 달이 되기 전에 식비로 얼마 정도를 쓸지를 미리 예상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제 지출이랑 증감액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하는 건데요. 먼저 목표를 적자고 하면 식비는 대략 40만 원 정도 적어볼게요. 이거 400만 원을 적었네요. 40만 원을 적어보고요. 공과금으로 25만 원 정도를 적었고요. 생활용품으로 한 10만 원 적었고요. 그 다음 비상금으로는 뭐 5만 원 정도만 적어볼게요. 그 다음 자동차, 여기에는 연료비나 주유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15만 원 정도 잡아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 생활비 합계 금액이 여기 표시됩니다. 저희 부부는 가계부 통장이 총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활비 통장. 이 생활비 통장은 이 5개의 항목을 넣는데요. 이 5개는 사실 크게 변동이 안 돼요. 뭐 어떤 달에는 막 100만 원이 나왔다가 어떤 달에는 200만 원이 나왔다가 이렇게 큰 변동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생활비 통장으로 묶었고요. 그 다음으로 의료비 뭐 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해볼게요. 그리고 문화생활비 한 10만 원 넣어볼게요. 그 다음 여행으로 20만 원,
뭐 이렇게 자주 여행을 가진 않지만 여행이 있는 달이라고 쳐볼게요. 그 다음 의류 잡화 미용비로 10만원. 그 다음 경조사비로 한 20만원. 그 다음 가족비, 뭐 가족들한테 뭐 밥을 한번 살 수도 있는 거고 생일이 있는 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적어보면 되는데 요거 20만원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예비비라는 항목이 85만원이라고 나옵니다. 이 예비비는 이 6가지 항목을 다 더한 항목이에요. 이렇게 해서 생활비 95만원을 생활비 통장에 예비비 85만원을 예비비 통장에 넣고요. 그 통장들은 각각 세이브박스나 파킹 통장으로 해서 하루하루 이자가 나오는 방식의 통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를 보시면 첫 수입 후 분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걸 말하냐면 이제 월급이 이렇게 각각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돈을 분배를 하냐에 대한 것인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은 이렇게 되었어요. 고정지출 부분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남편이 적금 150만 원을 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주택청약에 2만 원을 붓고 있었던 것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남편은 245만 5천 원이 나왔고 아내 같은 경우에도 이 고정지출 플러스 적금 플러스 주택청약 플러스 ISA 계좌 이렇게 해서 월에 나가고 있는 돈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생활비 부분 95만원, 예비비 부분 85만원 이렇게 자동 계산이 되고 있어요. 생활비 합계금액, 예비비 합계금액 이렇게 해서 이 첫 수입부 분배를 이렇게 나누고요. 이 1000만원에서 이렇게 각각 나누는 겁니다. 각각의 통장으로.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통장을 1000만원으로 합쳤을 때 남편한테 이만큼의 금액은 따로 보내주고요. 아내한테 이만큼의 금액을 보내주고 생활비 통장에 95만원을 넣고요. 예비비 통장에 85만원을 넣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남는 돈에 대해서는 이 파킹 통장을 활용해서 이 부분에다 넣어도 되고요. 100만원 이상이 남는 경우에는 남편한테 공용 주식계좌에 넣어서 불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선택은 그냥 유도리 있게 그때그때 사정에 맞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분배를 해놓고 가계부가 시작이 되고요. 이 내역은 지출액 부분은 이제 한 달에 생활을 하면서 남편도 적을 수 있고 아내도 적을 수 있어요. 이 지출액을 적으실 때는 이 부분이 연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연번은 사실 이 연번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번에 해당하는 이 지출액 부분을 합쳐라 라는 수식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실지출액 부분에 맞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증감액 부분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저희가 목표액을 적었어요. 이 목표액에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가시화해서 눈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연번에 1번 뭐죠? 식비예요. 식비를 적어볼게요. 닭갈비를 먹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닭갈비 한 5만원. 이 지출인 부분은 아내나 남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누가 샀냐 이거예요. 누구 카드로 긁었냐?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생활비 부분에 아내로 들어가겠죠. 이 생활비는 어떤 걸까요? 이 생활비, 이 5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내 부분에 5만원이 적혔고요. 여기 실지출액 부분도 5만원이라고 적혔고요. 그리고 증감액을 보시면 35만원이 남았습니다. 목표액까지 35만원이 남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과금, 뭐 아파트 관리비가 나갔을 수 있죠. 20만원 적어볼게요. 이거 남편이 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은 생활비에서 20만원을 본인의 카드 아니면 계좌로 사용했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이 공과금 부분을 보시면 실지출액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목표액까지 5만원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비비에서 한번 써볼게요. 예쁜 옷이 있어서 옷을 사게 되었어요. 옷은 9번이에요.
의류, 자파 비용 이 부분에서 제가 옷을 샀는데 조금 오버했어요. 그래서 15만 원 이렇게 해서 안에 이렇게 적습니다. 5만 원 더 썼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다음번에 아껴서 사게 되겠죠. 그래서 와, 옷은 이번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조사비로 남편이 축의금을 냈어요. 10만 원. 남편. 이렇게 해가지고 적었을 때 이 부분을 한 달 내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 내내 적은 게 이렇게 실지출액 부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증감액을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적어야겠죠. 아,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항목에서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체감을 하면서 이 가계부를 적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월급날이 1일이라고 쳤을 때 31일이나 30일쯤에는 지출한 걸 정산을 한번 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31일에 정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보시면 아내가 생활비로 5만 원, 그리고 남편이 생활비로 20만 원, 그리고 아내가 예비비 부분에선 15만 원, 남편은 10만 원 이렇게 지출을 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정산을 하면 될까요? 네, 그때 처음 첫 수입하고 나서 생활비 통장에 95만 원을 넣었고 예비비 통장에 85만 원을 넣었기 때문에 이 통장에서 아내가 생활비를 쓴 부분, 남편이 생활비를 쓴 부분 이것을 나눠서 마지막에 정산을 하면서 그 계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비 계좌에서 아내 통장으로, 생활비 통장에서 남편 통장으로 이만큼의 금액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예비비 부분에서도 이 통장에서 아내의 15만 원, 남편의 10만 원 이렇게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시면 정산이 끝나고 이번 달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적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매달 적기로 되어 있어서 빈칸이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3천만 원이었는데 1월 31일 기준으로 우리의 공용통장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예수금까지 해서 적어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 부분에서 지금 합계 수입원이 1,000만 원인데 분배를 81만 5천 원을 했기 때문에 한 18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주식계좌에 넣었다고 했을 때 원래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주식이 수익이 났다거나 마이너스가 된 부분까지 31일에 다 체크를 해서 20만 원을 벌었다 라고 했을 때 3,200만 원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고 파킹 통장에는 아무것도 집어넣지 못했을 때는 그대로 적어서 다음 달로 이 부분만 복사해서 다음 달 2월 달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월 달도 똑같이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렇게 고정지출, 수입, 목표 대비 지출, 지출액을 정산하고 월별 자산 증감까지 확인하면서 가계부를 적는 재미를 느꼈고요. 실제로 이렇게 본인의 가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확인하면 투자를 하기도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사기 전까지는 이 두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부분이 사실은 여러 계좌로 나눠져 있으면서 저도 주식을 같이 하고 있었고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보이는 이 유동자산을 가지고 이 정도의 유동자산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얼마만큼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번에 해놓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목표 대비 지출 파트에서는 한 달에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어떤 항목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할 수 있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계부 정리하는 습관을 좀 기르시도록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봤고요. 이 가계부 시트가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